자, 실습을 좀 해볼게요. 자, 가상머신 일단 한번 꺼보시고요. 부팅을 하는데 그냥 부팅하지 마시고 여기 클릭해보시면 파워 온투 펌웨어 있어요. 요게 이제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그런 메뉴예요. 원래의 컴퓨터라 그러면 부팅하고 F2번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펌웨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이오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상머신은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F2번 누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가면 요런 모양 뜹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본체에서 쳐도 이렇게 떠요. 근데 요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이렇게 구리지 않아요. 요즘 컴퓨터는 바이오스도 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즘 거는. 자, 아무튼 여기 부팅 메뉴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리무버블 디바이스, 이게 뭐 USB 같은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CD-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부팅 장치를 검색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조정해서 USB를 먼저 할지 하드디스크를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스에선 이런 식으로 부팅 장치 검색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정도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여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집에서 VM웨어 할 때 가상머신 실행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게 CPU의 가상화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에 그래요.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 VT, AMD 같은 경우에 AMD X인가? AMD V인가? 그런 설정을 켜주셔야 돼요. 그걸 바이오스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바이오스가 부팅 장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 부팅 장치를 어떻게 찾냐면,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HXD라고. 요거 이제 헥사 에디터라고 그래서 이런 파일들 전부 다 실제 안에 들어있는 그 16진수로 된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파일이에요. 뭐 굳이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 확장자는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 그랬죠.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좀 더 사용해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게 하기도 한다 그랬고, 근데 결국엔 파일 안의 내용을, 아니, 파일을 구분하는 건 파일 안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일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파일 안의 내용.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행 파일들이 있죠. 실행 파일, exe 파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시작돼요. mg 땡땡 4doa,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해요. 요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는 거고. 자, 지금 뭘 해보려고 그랬냐면요, 이 16진수로 파일이든 디스크든 이 내용을 16진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 하드디스크를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자, 부팅 장치라는 거를 바이오스가 어떻게 찾냐면요, 그 특정 장치 있죠. 하드디스크든 USB든 뭐 네트워크 장치든 이런 곳에서 맨 첫 번째 공간에 요렇게 맨 첫 번째 512바이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부팅 장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512바이트. 컴퓨터에선 이거를 섹터라고 부르고요. 512바이트를 섹터. 요건 우리 나중에 디스크 관리할 때 배울 그 디스크의 단위예요. 섹터, 트랙, 실린더 그룹, 파티션, 요런 개념. 근데 일단 섹터가 512바이트예요. 근데 지금 제 하드디스크를 살펴본 건데 가장 첫 번째 섹터 0번부터 이런 식으로 섹터가 이만큼까지 있는 거예요. 그쵸? 많죠? 얼마나 되는 거야?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9억 7천 막 이런.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상에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프로그램, 뭐 저장한 파일,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정보도 이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면은 그 파일을 막 복구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계속 딴 얘기로 가네요. 요 얘기만 합시다. 자, 이런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MBR이라고 불러요. MBR. 부팅 매체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런 부팅 매체에 이런 MBR이 첫 번째 저런 섹터 0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부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치로. 그래서 이 MBR이라는 애는 뭐냐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 그래서 0번 섹터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부트 코드 그럽이나 뭐 이런 부트 로더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446바이트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죠. 그 다음에 64바이트의 파티션 테이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직 넘버 2번, 요거는 뭐냐면 내가 MBR이다 라고 나타내는 곳. 자, 그래서 지금 우리 MBR을 봐보면요, 여기 맨 마지막이 여기가 매직 넘버예요. 55AA. 내가 MBR이다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이거 한 줄이 16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이렇게까지 해서 64바이트가 파티션 테이블 정보예요. 파티션 정보. 그러니까 제 본체 PC의 파티션 정보인 거죠, 지금. 제 본체에는 지금 파티션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로. C 드라이브 하나, D 드라이브 하나, 뭐 시스템 예약 파티션 이런 게 하나. 총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파티션 테이블 정보는 파티션 하나당 16바이트씩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이게 C 드라이브겠죠? 여기가 세 번째, 이게 D 드라이브겠죠? 파티션이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건 지금 0으로 이렇게 다 비워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요렇게. 자, 그럼 파티션은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요건 나중에 디스크 관리 때 알아볼 거예요. 파티션의 종류도 뭐 주 파티션이랑 뭐 확장 파티션 이런 게 있어요. 주 파티션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4개밖에 못 만들어요. 왜? 파티션 테이블 정보가 이렇게 64바이트이기 때문에. 파티션 정보 하나당 16바이트를 차지해서 주 파티션은 4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중에 배워보면은 이제 확장 파티션이라는 걸 이용하면 파티션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파티션을 4개 이상 만들려면은 무조건 확장 파티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런 0번 섹터의 MBR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부팅 장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래, 윈도우 같은 거 설치하려고 USB를 뭐 부팅 USB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USB의 0번 섹터에 이런 걸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하려고 이런 식으로 부팅 USB 만들기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USB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은 운영체제의 이미지 파일 가지고
USB에 설치를 하는 건데 단순히 그런 이미지 파일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들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MBR 같은 거를 USB 장치에다가. 그래야 바이오스가 해당 장치를 부팅 장치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티션 방식 같은 거 지정하게 되어 있죠. MBR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MBR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리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팅 과정이 포스트 과정, 그 다음에 바이오스가 부팅 매체 검색. 근데 보통 MBR 이런 걸 검색을 한다. MBR은 0번 섹터에 들어가 있는 저런 코드 값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팅 과정에서 이제 전원이 켜지고 바이오스가 실행되면 부팅 장치 찾아서 그 부팅 장치에서 부트 코드가 실행이 되고 MBR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이 코드는 그룹과 같은 부트 로더를 실행시킨다 그랬잖아요. 부트 로더를. 자, 그래서 요 그룹이라는 애랑 관련된 설정 파일이 요런 설정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그인 해주시고 자, 부트의 그룹에 그룹.cfg 그룹도 버전이 있거든요. 지금 버전 2기 때문에 버전 2로 들어가서 볼게요. 그룹 2에 그룹.cfg 쭉 밑으로 내려보시다 보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음, 87번 라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87번 라인. 87번 라인. 보시면 여기에 메뉴 엔트리 하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텍스트가 쓰여져 있죠. CentOS 리눅스 보시고. 요게 여러분들 부팅할 때 메뉴 뜬다 그랬잖아요. 그룹이 실행됐을 때 뜨는 메뉴. 그 메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뉴를 선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밑에 설정들이 쭉 돼 있지만 설정들이 쭉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커널 파일을 실행하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VM 리누즈 3.10.0 이런. 보이세요? 그러니까 부팅할 때 이런 텍스트로 뜨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운영체제를 실행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VM 리누즈 3.10.0 이런 커널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커널 버전을 바꿔주게 되면 다른 버전의 커널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저기에 저 커널은 무조건 리눅스 거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룹에다가 윈도우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윈도우로 부팅할 수도 있고 리눅스로 부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팅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뭐 멀티 부팅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우리 오픈 스택 할 때 가상 머신으로 돌리기 너무 느리면 본체에다가 리눅스 깐다 그랬죠. 그때 윈도우로 부팅을 할 수도 있고 리눅스로도 부팅을 할 수 있게 할 때 설정할 때 이런 파일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 엔트리 추가해가지고 윈도우 하나 추가해준 다음에 부팅할 커널은 윈도우 커널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까지 진행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커널 버전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밑에로 좀 내려가 보면은 뭐 이런 레스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커널로 실행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커널로. 나오셔서요. VI 편집키 종료해 주시고 부트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ls 쳐보면 이런 식으로 부팅할 수 있는 커널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두 개의 메뉴에서 볼 수 있었던 커널들이죠. 얘는 정상적으로 그냥 부팅했을 때, 얘는 레스큐 모드로 부팅할 때 실행되는 커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커널을 새로 설치하고 아까 그룹2 밑에 그룹.cfg 파일에 메뉴를 추가해주면 우리가 새로운 버전의 커널로 부팅을 할 수 있다 라는 소리죠. 아직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안 배우긴 했는데 그래도 이 지금 커널 관련된 이런 설정이 나온 김에 부팅 관련된 설정이 나온 김에 새로운 버전의 커널을 좀 설치를 좀 하고 저 메뉴에다가 추가를 해서 새로운 버전의 커널로 부팅을 하게 저런 메뉴 하나 추가해보고 하는 그런 설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네트워크 설정이 다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SSH 설정하면서 돼 있던 네트워크 설정이 다 돼 있으셔야 되고 네트워크 설정이 다 돼 있다고 하시면 요거를 그대로 하나씩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커널 이미지 파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프로그램 설치를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요게 뭔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냥 쳐보시고요.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때 수업 때 왜 저런 명령어들을 쳤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저 때. 다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운이 좀 걸리니까 잠깐 다운 될 때 동안 기다려 볼게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뭐 이렇게 컴플리트라고 떴으면 설치가 다 된 거고요. 자, 부트 디렉토리에서 ls 쳐보면 아까 없던 커널 이미지 파일이 하나 더 생겨 있습니다. 그죠? VM 리누즈 5.4 버전. 요게 최신 버전인가 봐요. 버전이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다시 부트 밑에 그룹2 밑에 그룹.cfg 파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서 봐보면 이런 지금 메뉴가 하나 또 새로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뉴 엔트리하고 리눅스 5.4 방금 우리가 설치한 VM 리누즈 요 커널 이미지 파일로 부팅하는 메뉴가 지금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아까 전에는 없었던 메뉴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해봤고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재부팅을 이 런 레벨 변경하는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재부팅을 할 수 있겠죠. 시스템 상태가 재부팅 상태인 게 런 레벨 6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init 6번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재부팅 되게 되고요. init 6번 하게 되면 재부팅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팅 메뉴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뉴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좀 더 높은 버전의 커널로 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도 커널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뭐 기존의 커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3점대 버전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커널 버전을 뭐 몇 개까지는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설정을 좀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건 굳이 지금 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부팅 메뉴 관련된 파일들과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